지난달 2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호텔. 당시 이곳에선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이 잠복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건 30대 여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40대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던 중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대낮에 성매매를 한 남성이 다름 아닌 현직 판사였던 겁니다. 문제는 이 법관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판에 참여해서 누군가의 죄를 꾸짖었다는 점인데요. 보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판사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져도 되는 걸까요? 진짜 이건 제가 주말에 이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달 22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이 잠복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남성과 여성이 그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성만 호텔을 빠져나옵니다. 경찰이 남아있는 여성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을 급습하면 성매매 아직 안 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여성을 추궁한 거고요. 이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40대 상대 남성도 이내 붙잡았습니다. 자, 그 남성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판사였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국민이 모두 놀라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성매매를 한 남성이 한 경상도의 지방법원에서 일하는 현직 판사였던 겁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밝혔어요.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나흘간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근무지로 복귀하는데 그 복귀하기 직전에 이런 성매매를 한 겁니다.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하는 채팅 앱을 통해서 대낮에 이런 성매매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 성매매는 사실은 이 데이트 앱을 통해서 처음으로 본 여성이었습니다. 울산지법이에요, 울산지법. 이미 보도문 다 나왔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 판사가 말이죠. 참여해왔던 사건들을 쭉 저희가 살펴본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취재가 이루어지면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상품화는 사회적 해악이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판사가 한 10건 정도의 성매매와 관련된 판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판시에 적었던 내용인데 사실 성매매를 알선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성에 대한 착취와 강요가 있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다. 엄벌에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징역형을 선고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1월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바라보면서 그 항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징역 8개월 나왔습니다. 8개월에 추징금 1,755만 원을 선고했고 2021년 9월에는 역시 성매매 알선 업주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서 광고로 성매수하는 남성을 이렇게 물색하는 것은 정말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판시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매매가 굉장히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사회적인 해악이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판시했던 판사가 대낮에 조건 만남을 한 것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거. 네. 이미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 20일까지도 재판에서 땅땅땅 쳤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아마 시청자분들 굉장히 분노하는 포인트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6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해당 판사가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하.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법원에 합니다. 예. 근데 그게 7월 17일입니다. 그 사이 계속 재판했죠. 그리고 7월 17일 날 통보가 나왔으면 그럼 최소한 그때부터 그만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7월 20일까지 재판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는 법원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휴가 지나고 나서 8월 달부터는 이제 형사 재판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쪽 이 사건을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 이런 게 진정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분의 판결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방금 백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이 보통 백 변호사님, 판사들은 네. 호통 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해도 된다고. 네. 어느 정도까지는요. 너 반성도 않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호통 이런 사람이 막 훈계를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그 판사
통해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진짜 제가 말하기도 좀 뭐하네요. 참 정말 말하면서도 법전 한 사람은 좀 창피합니다. 자, 이 기자. 본인은 그 경찰에서 통보가 오기 전까지 입을 닫고 그냥 모른 척 이러고 있었다고 해도 아니 법원은 이 얘기를 전달받았으면 그때부터 스톱을 시켰어야죠. 네, 그래도 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조사 절차에 시간이 꽤나 걸리고요. 좀 전에 백 변호사님께서 법원 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휴정기라고 합니다. 휴정기 직전에 급박한 기일 변경하면은 절차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기일 변경 자체가 어려운 어떤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만간 법관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징계할지 여부, 징계를 한다면 견책, 감봉, 정직 중에 어떤 수위로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처음이었겠느냐, 걸린 게 처음이겠지라고 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자, 승현님,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벌백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이제 판사가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검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신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성매매라면 첫 번째 전부 다 불기소 처분합니다. 갈로 열고 기소유예. 그래서 존스쿨에 가서 그냥 그 교육 몇 개 받고 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검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 거의 제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파면은 안 되겠죠. 그럼 결국 아까 우리 이 기자가 말했다시피 할 수 있는 게 견책, 감봉, 정직인데 보통은 감봉 한 4개월, 뭐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환경이었고 이런 경우에 징계가 걸렸으면 옷은 못 벗습니다. 하지만 징계받고 난 다음에 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 옷을 벗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적어도 판사님이 신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판사님이 신독하고 살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볼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형량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만, 더구나 이제 이런 짓까지. 그러니까 이제 AI 판사 도입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